오늘 범죄 용의자 더민당 소속의 박지원, 이재명, 이정근 그리고 양심 선언하고 있는 우리 유동규 씨 이렇게 모두 모습을 보이려면 아직도 30분이 남아있는데 이 와중에 이해 당사자 사실 서해 공무원의 안타까운 죽음에 유가족 대표 친형 이래진 씨도 와 계시고 이재명에 대해서 또 사실상의 피해자 김사랑 대표도 와 있습니다. 이분들은 직접적으로 이해 당사자입니다. 오늘 이 행사에서 우리 다수의 시민들이 지금 포토라인에 올라가 있는 와중에 우리 엄중한 목소리로 얼마만큼 극악무도한 이재명과 박지원의 범죄를 직접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먼저 친형 되시는 연일 고군부터 하고 계시는 이래진 씨 직접 목소리로 얼마만큼 대한민국 과거 정권이 극악무도한 짓을 했는지 그 민낯을 짧게나마 들어보겠습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서해 피격 사건이 발생한 지 4년이 됐습니다. 그동안 정말로 파렴치하고 뻔뻔스러운 문재인 정권과 싸운 지 어느덧 4년, 또 정권이 교체되고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 사건에 관련해서 엄중하게 바라보고 처리하겠다. 물론 문재인 전 대통령도 대통령으로서 그것도 고등학생 어린 조카한테 해당 사건에 관련해서 엄중하게 조사하고 처리하겠다 약속하셨습니다.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퇴임하는 날 작년 5월 9일 날 10시 30분 대통령 기록물에 관련해서 그 사건에 관련된 모든 기록들을 대통령 기록물로 잠가버리고 도망갔습니다. 그리고 2020년 9월 27일 날 헌정사상 청와대에 최초로 상소문에 관련해서 답변을 요구했던 것을 언제 답을 하고 갔냐면 작년 퇴임하는 날 11시 35분에 해당 사항 없음이라고 하고 가버렸습니다. 이 두 건을 보게 되면 일부러 장난치듯이 엿 먹으라는 식으로 처리하고 도망갔습니다. 저는 당당히 말합니다. 사람이 먼저다. 그 다음에 민주화를 외쳤던 민주당과 문재인 그자들의 심판이 이번 3월 24일 날 첫 시작으로 게시가 됩니다. 올 7월 달까지 매주 금요일 날 이에 관련된 재판이 시작됩니다. 하지만 이 사건 당사자인 박지원, 서훈, 서우, 김웅이 그 다음에 박지원의 비서실장 이 사람들은 재판 준비 기일 동안 자기들은 잘못이 없다라고 했습니다. 하지만 3월 24일 날 또다시 거짓말을 합니다. 우리는 누가 시켰다고 합니다. 그러면 안보실장 위에 국정원장 위에 누가 있겠습니까? 문재인 전 대통령입니다. 그 전까지 문재인 전 대통령은 관련 없다 하면서 재판이 시작되니까 자기네들은 아무런 결정권자도 아니다 시켜서 했다고 합니다. 하지만 저는 당당하게 말합니다. 이 땅의 국민들이 안전하고 평화롭고 자유롭게 생활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을 반드시 뿌리 뽑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그동안 이자들은 얼마나 많이 민주주의와 민주화를 두고 외쳤습니까? 하지만 이 사건에 관련해서 사건 발생 전부터 제 눈앞에서 조작을 일삼았습니다. 그리고 동생이 죽고 난 바로 1시간 뒤에 인천 해경 연평도 파출소에서 전화가 옵니다. 혹시 동생이 평소에 북한을 동경했느냐 아니면 월북이란 말을 했느냐 북한의 서적을 본 적 있느냐라고 했습니다. 바로 5분 있다
또 인천 해경 수사과에서 전화가 옵니다.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. 그리고 또다시 해경 중부청 수사과에서 전화가 옵니다. 같은 맥락의 말을 물어봅니다. 저는 당시에 혹시나 살아있을까? 언제 구조할까? 그런 심정으로 찾고 있는데 이 자들은 죽고 난 뒤 바로 1시간 뒤에 이렇게 조작을 합니다. 그 직전 6시쯤에 해당 선박의 라이프 자켓 전수조사를 합니다. 만약에 제가 해상 전문가가 아니었다면 이 사건은 밝혀낼 수가 없었습니다. 왜냐하면 해당 선박 선장한테 해군 작전사령부 원스타가 해당 선박의 라이프 자켓 전수조사를 합니다. 하지만 그 조사 기관은 해경이나 해수부 본부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. 해작사는 할 수 있는 권한도 그런 위치에도 없습니다. 그런데 라이프 자켓 전수조사를 합니다. 왜냐? 그렇게 말 많고 탈 많았던 라이프 자켓 한 장이 분실된 것을 자기네들은 짜 맞춰야 됩니다. 근데 제 눈앞에서 바로 걸렸습니다. 얼마나 참담했겠습니까? 하지만 그때 당시 저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 정부가 동생을 구조할 거라 생각했습니다. 믿었습니다. 혹시나. 근데 이 사건의 시초는 제가 그 선박으로 올라가고 슬리퍼를 본 순간 그때 생각을 했습니다. 어쩌면 이 사건은 공안 사건으로 갈 수 있을 것이다. 내가 정신 차리지 않고 만약에 이 사람들한테 휘둘려 버리면 내가 휘말리겠다. 동생이 공안 사건으로 갈 수 있다는 생각이 그 순간 들었습니다. 그리고 저는 결심했습니다. 경우에 따라서는 내 목숨을 걸어야 되겠다. 그렇게 생각을 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. 여러분, 우리 사회는 정말로 수많은 사람들이 힘없고 말도 못하는 사회 약자들이 있습니다. 권력에 의해서, 공권력에 의해서 또 정치권에 의해서 농락당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. 하지만 이 사건을 정말로 제대로 발본색원해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살아가느냐를 보여드리겠습니다.